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많은 얘기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이랑 좋아요가 많이 늘어나야 제가 영상을 더 열심히 찍어서 꾸준하게 많이 올려드리는 거 약속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지금도 시간 되면 계속 거의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잘 보고 있다는 의미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전자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은 또 빠졌습니다. 이제 빠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요때 이제 오전장에 쭉 빠지기 시작을 하고 바이오가 쭉 빠지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제 점상 갔었던 에이프릴 바이오도 막 이제 하락으로 갔다가 상승으로 갔다가 또 지금은 약간 보합 수준의 마이너스 1%대 요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코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쉬는데, 또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이거를 견인한 게 누구예요? 결국에는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이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가야지만 코스닥이 가는 거기 때문에 설 명절 이후부터는 보통 기본적으로 정책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정책 중에서도 우리가 괄호치고 체감 정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체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명절 이후부터 보통 한 3, 4개월 전에 이제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선거 3, 4개월 전에 미리 좀 표심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이런 정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체감 정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좀 표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코스닥 부양 정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만 하더라도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500만 명에 대한 표심을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표를 뽑진 않겠지. 지만 그래도 진짜 여기에 대한 민심 자체가 많이 돌아설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살리려면 누가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이오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고, 바이오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2차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대장 베이스는 바이오가 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바이오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계속 제 영상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들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방향성을 체크를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본격적인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안 가는 종목이 없긴 할 겁니다. 이제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코스닥이 이제 박스권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박스권 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인벤티지랩도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고개 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D&D 파마텍도 고개 들라고 하는 모습이고,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지수가 상방으로 뚫고 가면은 얘네들도 같이 뚫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애들이 이제 박스권 뚫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애들 미리 보여줬죠. 삼천당제약도 마찬가지고, 요런 애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구간에서 재료가 살아있는 애들, 그리고 앞으로 좀 상방이 좀 크게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애들, 이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좀 추세를 돌릴까 하는, 요것도 제가 이제 내일의 테마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한 21%가량 수익 기록하고, 지금 또 좋은 자리가 또 나왔죠.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또 나왔는데, 요 흐름이 또 한번 상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박스권 돌파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럴 때 좀 더 집중을 해서 박스권 상방으로 이미 뚫고 나면은 여러분들 늦습니다.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돌릴까 하는 요런 구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셔야지, 이미 여기 돌파하고 남들이 이제 수익을 챙길까 하는 그런 구간 왔을 때 그때 신규 매수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D&D 파마텍은 이미 지금 바닥에서 사신 다음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죠. 이미 제가 바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앞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D 파마텍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화이자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해요. 메세라한테 기술 이전 한 6개 정도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메세라는 D&D 파마텍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랄링크,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메세라가
메세라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메세라를 인수한 게 화이자죠. 근데 화이자가 그냥 단순하게 이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올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진심으로 비만 치료제를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뭐가 유명하죠?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바로 기억이 나는 게 아마 백신 생각이 나실 겁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가이던스가 많이 하향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 판매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으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돈 벌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캐시카우를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경구용 치료제든 장기 지속형 치료제든 이런 부분은 가리지 않고 올해만 한 15건에 대한 임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메세라가 가지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안 쓸까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화이자가 여기에 대한 임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은 D&D 파마텍은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상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화이자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또 기다리는 게 루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좀 감춰졌던 호재들을 하나둘씩 막 시장에 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D&D 파마텍이랑 신약 개발사인 퍼스트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랑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NLY02라는 이제 물질을 계속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후보 물질의 전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글로벌 기업이랑 꽤나 좀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완벽하게 회사 측에서 오피셜 내용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그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NLY02라는 이 신약물질 약물이 신호 전달에 대한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경구용 저분자 화약물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질환이 나타나는 게 뇌에서 단백질에 대한 이상현상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을 조절하는, 특히나 또 이거를 경구용 저분자 화학물 신약으로 만든다는 거는 좀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뇌질환 영역으로는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파디 B, BBB 셔틀을 통해서 아예 약물을 뇌에다가 넣어버리거나, 지금 CNS 플랫폼 가지고 이제 스몰 인터페어링 리보엑산 기술을 아예 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BBB 셔틀을 통해서 뇌질환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D&D 파마텍은 또 이제 잘 컨트롤하는 이 저분자 화학물 물질을 통해서 뇌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몸집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술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블록버스터급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그거예요.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규모 있잖아요.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규모, 이걸 기준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라이센스가 들어가는 시장 자체가 쪼만하다라고 하면은 규모 자체가 좀 작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하게 블록버스터급으로 한 번에 막 이제 어마무시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약물이면은 애초에 이제 계약 자체 조건이 일단 뭐 계약금 걸고 마일스톤 단계적으로 주고 이런 조건이긴 하지만,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진행을 하는 거, 그리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뇌질환 쪽으로 하나만 잘 걸린다 하더라도 좀 상방으로 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비상장 신약 개발사 퍼스트 바이오 테라피틱스랑 D&D 파마텍이랑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같이 나눠 가겠죠. 지금 제노스코의 모회사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이랑 이제 신약 물질을 이제 같이 모멘텀을 가져가다 보니까 6대 4로 나눠서 가져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D&D 파마텍이랑 퍼스트 바이오 테라피틱스랑 나눠서 이제 뭐 마일스톤을 나눠 갔든 그리고 로열티를 나눠 갔든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권리 관계는 이제 D&D 파마텍이 좀 더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6대 4 아니면은 7대 3 요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높은 건 당연히 D&D 파마텍입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급으로 약을 잘 만들어서 이걸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예를 들어서 ABA 바이오처럼 뭐 3조 8천억 정도 요 정도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또 6대 4, 뭐 7대 3 요 정도를 나눈다 하더라도 D&D 파마텍이 가져갈 수 있는 멀티플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잘 나올 때마다 커다란 멀티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FDA 승인이 된 게 아니라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상 A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던 소식 때문에 점상을 갔습니다. 이상 A예요. 이상 B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면은 3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3상이 끝나야지만 FDA 승인을 받는 건데 2상 A의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니까 요거랑 요거까지도 되겠다. 요 정도의 수치가 나오니까 여기 3상까지 성공이 아니라 3상 진행을 바로 해도 될 정도에 대한 수치가 나왔다. 요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니까 바로 점상을 갔죠. 그리고 점상까지 갔는데 요 정도 흐름이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아마 요거 흔들다가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2상 A만 가지고도 요 정도에 대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새는 트렌드가 전임상만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 선점하려고 글로벌 빅파마가 바로 라이센스 아웃 많이 합니다. ALT 비포도 전임상 데이터만 가지고 라이센스 한 다음에 요거 머크가 쭉 쓰면서 이제 성공까지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약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단계에서 바로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게 아직까지 전임상이면 한참 남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내 바이오 기업은 FDA 승인까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술을 넘겨버리거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에 대한 멀티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D&D 파마텍은 여기 바닥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끝날 가능성은 좀 적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다가 앞서 있는 매물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쭉 올라가면은 11만 원 돌파했을 때 진짜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어떻게 대응하냐 막 이런 걸 물어보시는 제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D&D 파마텍 이거 기다려도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연락을 진짜 많이 받는데 D&D 파마텍은 일단은 뭐 100%라는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화이자라는 뒷배가 있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메세라긴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적인 호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사이클이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투자하시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안 갔어요. 일부 제가 추천을 드렸던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 케어젠 이런 애들이 좀 먼저 치고 올라간 거지 다른 종목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갔으니까 이게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만들어진 거지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 둘씩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조만간 분위기 자체가 바이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는 조만간 다 같이 한번 빵 터지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또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게임은 이제 시작하려고 출발선에 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출발선에서 이제 누가 먼저 출발할 거냐 그것만 좀 우리가 잘 가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바이오에 대한 조정 구간이라든지 좀 루즈한 구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명절 이후부터는 진짜로 우리가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명절 이후에 간다고 해서 명절까지 빠진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전에도 야금야금 올라온 종목들 계속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준비하다가 쭉 올라가는 준비하고 나서 명절 끝나고 빵 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어마무시하게 막 VI 걸리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점상 가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말고요. 일부 평범한 흐름을 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그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막 크게 가는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갑자기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막 잔파동에 막 1, 2% 안에서 움직이는 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할 필요도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D&D 파마텍은 지금부터 우리가 더 잘 중요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슈라든지 특히나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메세라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D&D 파마텍에 좀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동제약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G2G 바이오 이런 애들도 추가적인 상방이 좀 많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G2G 바이오는 물량 쏟아낼 게 많아가지고 여기 박스권 9만 원대를 뚫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다가 이번에 좀 돌파를 했는데 요게 좀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DS 플랫폼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경구용 치료제도 빼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멀티플이 순환 사이클이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멘텀들을 좀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순환 사이클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바이오를 되게 좋아해요. 바이오는 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갔기 때문에 좀 조용한 테마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조용한데도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조용하지 않고 바이오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은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두 개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랑 밴드 링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료예요. 텔레그램이나 밴드 무료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황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틈틈이 좀 종목에 대한 타점이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정보 받아보시고 함께 좋은 결과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분만 시간 내셔서 텔레그램이나 밴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같이 우리가 바이오 사이클을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꼭 동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더 자주 올려드릴 건데 여기에 대한 좀 시청료로는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2초만 시간 내셔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많이 만드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조금 있다가 매일경제 내일의 테마 방송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